안녕하세요. 혹시 피곤해 이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진 않으신가요? 네. 몸이 막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고 그럴 때 많죠. 오늘은 바로 이 지긋지긋한 피로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항상 피곤에 절어 사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나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현대인의 만성 피로라는 게요, 단순히 좀 쉬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때로는 숨겨진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방식 자체에 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 조상, 바로 그 원시인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느낄 때 그럼 혹시 내 몸 어딘가 아픈 건 아닐까? 이걸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암이나 당뇨 같은 큰 병도 피로를 유발하지만 의외로 놓치기 쉬운 원인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빈혈이에요. 빈혈하면 보통 어지럼증, 이걸 떠올리시는데 사실 그 빈혈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온몸에 산소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에너지를 만들 힘 자체가 없는 거죠. 참고로 그 앉았다 일어설 때 핑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빈혈보다는 기립성 저혈압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어지럼증이랑 피로는 좀 다른 거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우울증입니다. 이게 마음의 감기라고는 하지만 초기 주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무기력감하고 피로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질환이죠. 네네. 셋째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코골이, 정확히 말하면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골이요? 그냥 시끄러운 거 아니고요? 이게 그냥 시끄러운 문제가 아니고요. 밤새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깊은 잠을 당연히 못 자겠죠. 그럼 낮 동안에 심한 피로감이랑 졸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위험도 높이고요. 이야, 코골이가 그렇게 심각한 거였군요. 숙면을 방해해서 그냥 낙 컨디션까지 다 망가뜨릴 수 있다니. 피로감이 심하다면 이 세 가지, 빈혈, 우울증,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이건 꼭 점검해 봐야겠네요. 근데요, 이런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여전히 피곤하다면요. 왜 우리는 그 5300년 전 냉동미라 외치 있잖아요. 네. 그 사람처럼 혹독한 환경을 이겨낸 원시인보다 훨씬 잘 먹고 편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늘 지쳐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현대인으로 올 거면은 보이지 않는 유리상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은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편할 줄 몰라도 정신은 끊임없이 성적, 실적, 마감 압박, 아니면 SNS 비교, 이런 보이지 않는 위협에 계속 쫓기고 있죠. 이런 만성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근육을 줄어들게 하고 또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인 교감신경을 계속 흥분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 유명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이야기가 여기서 딱 연결되는군요. 원래 위기 상황에 대처하게 에너지를 확 내게 하는 역할인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 원시인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얼룩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만 코르티솔이 확 분비돼서 위기를 넘기고 평소에는 완전히 낮아져서 몸이 쉴 수 있거든요. 근데 현대에는 어떻습니까? 유리상자 안에서 계속 낮은 강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코르티솔이 낮은 수준으로 계속 분비되는 거예요. 마치 비상벨이 계속 약하게 울리고 있는 상태랄까요?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될 틈도 없이 계속 조금씩 방전되는 것과 같은 거죠. 계속 방전만 되는 상태? 네. 결국에는 그 고향을 찾아 강모를 거슬러 오르다가 힘이 다 빠져버리는 연어처럼 그냥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 정말 비유가 와닿네요. 몸은 편한데 정신은 계속 전주 중인 상태. 그럼 이 유리상자를 깨고 좀 활력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시인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지혜에서 배울 점이 있겠죠. 네, 한 4가지 정도 핵심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겁니다. 너무 과도한 욕심이나 남과의 비교는 좀 내려놓고요. 목표를 의식적으로 한 5% 정도 낮추는 그런 여유를 가지세요. 이게 흡은 상태인 교감신경을 좀 잠재우고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피로회복제나 카페인에 의존하는 건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요. 마음을 좀 편하게 갖는 거군요. 근데 정신적으로 지칠수록 오히려 몸을 움직여야 한다. 이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둘째는 운동, 특히 근육을 키우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예전에 그 2002년에 히딩크 감독의 선수들한테 시켰던 셔틀런 같은 거 있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숨이 막 턱 끝에 차오르게 하는 그런 운동이죠. 아, 네네. 이런 운동이 우리 몸에서 사이토카인 샤워 효과라는 걸 일으켜요. 사이토카인 샤워요? 네. 뭐랄까, 세포 수준의 대청소 같은 거예요. 늙고 병든 세포들을 청소하고 새롭고 건강한 세포 생성을 촉진해서 몸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거죠. 매일 산책을 하신다면 그중에 딱 10분 정도만이라도 계단 오르기나 짧게 전력 질주하는 걸 추가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영양입니다. 피로 회복을 위한 3대 영양소가 있어요. 바로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철분입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효소의 원료가 되고요.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철분은 빈혈을 예방해서 에너지 생성을 돕죠. 아, 그 세 가지. 단백질, 비타민 B, 철분. 네, 이 세 가지를 모두 풍부하게 함유한 대표적인 식품이 뭐냐? 바로 고기입니다. 특히 붉은 살코기요. 인류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육식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몸은 채식보다는 육식으로 기운을 얻는 데 더 익숙하거든요. 그렇군요. 단, 기름기 적은 부위, 목살이나 홍두깨살 같은 거요. 그런 걸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익혀서 예를 들어 보쌈이나 샤브샤브처럼요. 그렇게 하루에 한 100g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고기를 잘 챙겨 먹어야겠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역시 수면이겠죠? 네, 맞습니다. 잠은 그 어떤 보약보다 중요합니다. 밤 12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또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습관이 중요해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게 좋고요. 오후 4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이게 숙면에 도움이 되죠. 정불면증이 심하다면 의사와 상의 후에 수면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격렬하게 운동하거나 밤새 일한 뒤에 바로 그냥 팍 쓰러져 자는 거, 이게 조인휴식이 아니라고 하셨죠? 이것도 코르티솔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갑자기 활동을 완전히 멈춰버리면 코르티솔 수치가 너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몸의 염증 반응이 심해져서 몸살이 나거나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아까 그 얼룩말이 사자에게서 벗어난 후에 바로 긴장을 풀지 않잖아요. 천천히 풀죠. 우리 몸도 그런 비상사태 종류 신호가 필요한 겁니다. 일이든 운동이든 딱 끝난 후에 바로 눕지 마시고요. 한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하면서 몸을 서서히 진정시키는 쿨다운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부드럽게 참육시키는 과정이죠. 아하, 쿨다운이 중요하군요. 바로 뻗으면 안 되는 거였네요. 들어보니까 결국 만성피로 탈출의 핵심은 이 현대 생활 속에 원시인의 지혜를 잘 녹여내는 거네요. 얼룩말처럼 불필요한 걱정은 빨리 털어버리고 몸은 부지런히 움직여서 근력을 유지하고 또 영양가 있는 고기를 현명하게 챙겨 먹고 해가 지면 충분히 자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것들인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았네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 몸은 여전히 수만 년 전 그 원시 시대의 환경에 맞춰져 있는데 생활 방식만 너무 급격하게 변해버린 그런 불균형 상태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원신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지친 현대사회에서 진짜 활력을 되찾는 길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활기찬 내일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